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와, 반갑습니다.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에 마법 같은 변화를 주는 시간,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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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한 주 저희가 솔송열은 10번까지 10초안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 이야기보다 시간이 또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11번째 조항부터 그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1번째 조항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 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저는 네. 이제 취업할 시기가 되니까 네. 졸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제 서로 준비하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먼저 본인이 원했던 목표에 빨리 도달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계속 준비를 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뭐 다 같은 걸 준비하는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PD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동기들 중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사기업에 입사하는 친구도 있고 되게 여러 방면에 있는데 사실 친구들이 이렇게 뭐 사기업에 되게 원하던 데 이렇게 합격을 했다, 이렇게 입사를 했다.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아 좋겠다. 나는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턱이나 얻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말로 되게 제가 공부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질투심도 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 마음이 안 난다는 거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 잘된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 이제 주변에 또 엄마한테도 막 얘기해요. 그 친구 있잖아 이번 뭐 했어 합격했어 이러면 되게 말하면서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그런 시기심이나 아니면 질투심 이런 게 잠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걸 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쁜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된 일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잘된 일을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해봤는데 되게 공익을 위해 좀 일을 하는 그런 친구의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칭찬도 하고 많이 알리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 공심을 갖는 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활동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주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의자도 막 배치를 해야 되고 보면대나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저희 한 7시간씩 연습을 했거든요, 하루에. 그럼 너무 막 배도 고프고 빨리 집에도 가고 싶고 그럼 이제 그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자기 악기 챙기고 이렇게 가는 반면에 한 친구가 항상 그 자기 악기 챙기기 전에 보면대 다 정리하고 의자부터 먼저 치우고 이런 친구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랑도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 안 하는 친구들이 먼저 보였어요. 아 쟤네는 같이 치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안 치우고 자기 악기 챙기느라 바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 친구 너무 고마운 거예요. 먼저 챙겨주는 친구가.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 다 하더라.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다 같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자기 악기 챙기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렇게 같이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뭔가 잘하는,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모두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어쨌든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고쳐나가면 이제 되는 거죠. 솔성요론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짚어서 내가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그
세상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네. 쓰신 그 분이 있는데 그 예전에 막노동 일 하시다가 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서 인생 성공하신 분의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쓰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그 현재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쓴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분께서 자기가 그렇게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그런 글을 쓰지 않았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갖지 않았을 텐데 나도 이런 걸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책의 궁극적인 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잘된 성공 사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현재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막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은 물론 공부이지만 저는 예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마인드, 그분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펜을 잡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이나 성공하신 분들 맞습니다. 책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주변에 내가 잘 되면은 누군가가 잘 되면은 배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시기심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괴로우면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 결국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모두가 다 하나고 그 너와 내가 남이 아닌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공부하는 그렇죠. 교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그 의두에서 저기 저 날아가는 기러기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왜 너는 아프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두를 주셨는데 그게 왜 너 그 상대와 내가 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같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의두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리도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남의 일이 곧 내 일처럼 기쁘게 생각하면은 그게 곧 하나가 되는 이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치를 내가 아직 깨닫지 않아도 이런 말씀을 하나씩 그렇죠. 밟아가면은 결국에는 남의 일이 꼭 내 일처럼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유에 보면은 공도자 숭배가 있잖아요. 네. 공도자 숭배도 또한 그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회 정말 공헌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잊지 않고 기리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1번째 조항도 공부를 해보면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럼 12번째 조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이제 그 내 형편과 또 그 심경을 미루어서 남의 어려운 쪽을 이제 그 살펴주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마음을 읽고 그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항은. 네. 그 정당한 일이라고 하면은 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해야 되는 일인데 내 일을 생각하여서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라는 말은 내 일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내 일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형편이 된 상태에서도 남의 세정도 알아봐 주는 것도 그러니까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당한 일이거든 남의 세정만 또 알아주면은 그렇죠. 내가 중요한 것들을 또 챙기지 못하니까 그것에 너무 한 곳에서만 기울어지게 되면은 내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뭐 내 삶의 패턴이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불우이웃을 돕는데 내가 돈이 사실 많지 않음에도 불우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재산을 다 써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또 불우이웃이 되는 그렇죠. 입장이니까 예. 서로 상생하지 못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절한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남의 세정도 알아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보호농공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헌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것도 그것도 중도행위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남의 세정 알아주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들이 배려하는 입장에서 남의 세정까지 알아주는 게 이제 그 배려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베푸는 게 배려지. 나도 없는데 없는 것을 주는 거는 좀 그 나의 생활을 잡지 못하는 그것도 공부심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애교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방학 때마다 꾸준히 참여를 했던 그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정도 참여를 했다가 그 다음 방학 때는 제가 어떤 자격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뭔가 공부를 좀 매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걸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만의 이제 방학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친구한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어떤 여러 팀을 나눠서 이제 멘토링 진행을 하는데 한 팀에서 갑작스럽게 결혼이 생겨가지고 멘토 혹시 너가 매번 해줬으니까 좀 도와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하루 갔다 오는 거면 저도 이제 충분히 시간 내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원래 남의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준비했는지도 알고 그 멘토가 한 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아니까 먼저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내 자격 시험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내가 조금 잠을 줄이면 되니까 이거를 도와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정당한 제가 너무 놀고 싶어서 이 방학 때 놀 거야 이런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정당한 게 아니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2박 3일 동안 이제 지방의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기 전에 매주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 제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세웠던 이 자격 시험을 공부하는데 집중을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너무 도와주기 싫고 이런 거였다면 정당한 일이 아니었겠지만 제 사정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친구도 그럼 괜찮다. 너한테 제일 먼저 많이 해봤으니까 연락을 해본 거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더 있으니까 물어보면 된다 라고 해서 잘 넘어갔고 그 이후에 친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바로 다른 친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다른 사람의 세정을 당연히 알아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알아주는 데 있어서 그 정당한 일인지 이 나의 일과 남의 세정 이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고 대소유무의 이치를 다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정말로 정당하고 내가 정말 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취사를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2번에 이어서 13조항 공부 넘어가는데 13, 14번 조항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조항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우리 14조항은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제 법문인데 옳은 일은 이제 어떠한 일이더라도 이제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고 그 부당한 일이거든 이제 또 목숨을 내놓더라도 안 한다 이런 건데 정말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나한테 있는지 그게 그 질문이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죽기로서 아니하나 죽기로서 하려는 의지가 있나.
저는 되게 네. 부당한 일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 좀 명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부당한 범죄라던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행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건 부당한 걸 아니까 어떻게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사실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그 뭔가 그 상황에 내가 직접 맞닥뜨리지 않으면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3, 14조항을 봤을 때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봐도 되게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마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음주 상태로 어떤 뭐 차를 운전한다던가 아니면 도박이나 이런 유행에 빠지게 된다던가 이렇게 뭔가 부당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어떤 되게 사립기관에서 뭔가 정당하게 써야 할 돈을 이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뭐 이렇게 수사를 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잘 지지 않고 어떤 뭐 유착이 된다던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같은 거는 되게 잘 보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로 그 확실히 알고 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유혹이 생겨도 정말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잘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떠올려도 마땅한 그 사례가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미디어도 그렇고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도 아까도 그랬듯이 되게 남의 허물이나 험담을 되게 많이 말하게 되고 미디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슈로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정당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나마 생각나는 게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싫은데 일찍 매일 정한 시간이 있어서 일어나기 싫은데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 내가 또 눈을 떠서 건강하게 일어나는 건 행복한 일인데. 건강해, 행복해. 그렇죠. 이렇게. 내가 그런데도 되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거를 내가 어떻게 그 저절로 일어나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궁금증도 들었어. 정당한 일이라는 거를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정당한 일과 이 정의가 내가 먼저 올바른 그 판단이 서져야 이것도 내가 죽기로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이요 하는 것이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당한 일이라는 것이 또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 나를 빗대어 생각하면 이거 쉽게 안 되지만 이제 공익적으로 생각하고 나로 빗대하면 좀 힘들겠지만 이제 공익적인 정의를 내세워서 그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올바른 판단에 또 올바른 정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들었던 생각이 네. 그 일단은 저희 이 솔선요론 앞에 있는 게 계문이잖아요. 네. 이 정당한 것과 부정당한 것의 기준이 너무 어렵다면은 계문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네. 사실 계문만 가지고도 내가 어기는 것이 굉장히 많고 저도 잘 지키는 거는 잘 지키지만 잘 어기는 거는 또 잘 어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가 인과로서 보면은 우리가 전부터 계속 내가 쌓아온 업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에는 되게 밝고 익숙해져서 잘하는데 어떤 것에서는 되게 반복되어진 것으로 보면은 내가 못하고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원만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우리 원불교인으로서 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것에 하나에 지금 계속 반복적인 게 나오는 거는 그거에도 또 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완전 뜯어 고친다. 약간 그런 의미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과정으로서 보면은 계문으로서 빗대어 봤을 때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부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고 또 정당한 것은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준으로 삼는 게 우리가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 계무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면 그리고 그 솔선료로 이제 긍정적인 면을 빗대어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내가 그 죽기로서 아니하고 죽기로서 하는 그 신념을 굳게 갖는 게 바로 공부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15번 조항을 함께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라고 했는데, 그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라고 하는 것에 좀 핵심이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서원이 뚜렷하고 내가 정말 공부가 잘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화시켜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 우위 자연,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것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 그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같았을 때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건데,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테만 자꾸 권하게 되면은 그건 힘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내가 자기 할 일을 잘해서 뭔가 채워지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감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던져도 그 사람이 정말 출가를 할 수 있게끔 자기 힘을 쌓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보면서 그 많이 알게 되면은 남의 일을 간섭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의 등급 법마상정급 중에 무관사에 동하지 말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법마상정급 정도 되면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뭔가 아닌 것 같고 해서 계속 참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는 굉장히 이거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엄마한테 잔소리를 뭐 듣기는 했지만 많이 하시진 않았었거든요. 너무 안 바뀔 것 같아서 그랬나? 아니 포기하셨나?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 잔소리를 언니가 다 대신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뭐 언니가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원하지 않으면 그거를 강요하지 않으셨거든요. 뭐 공부 같은 것들 이미 얘는 안 될 애라서 강요를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어머니가 그 정말 따끔하게 조언해 주실 땐 정말 따끔하게 해주시거든요. 너는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주실 때는 그땐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라는 게 와닿기 때문에 어머니는 또 어머니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시고 자식들도 정말 사랑으로서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게 엄마가 하는 말이 더 약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되게 잘 쓰시는 건데,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교화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단원들한테 이제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갈까 말까, 예를 들어서 교당 훈련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한테는 권유를 해주는 건 좋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좋다, 그것에 대한 본의를 잘 알려주고 오게끔 하면 좋지만, 진짜 갈 마음 너무 1도 없고 정말 마음에도 없는 사람인데 가면 너무 좋다,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입장도 고려를 해서 권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아예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갈까 말까 뭔가 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조금 더 끌어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구분해서 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에 대해서 네. 아 정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저한테 뭐 공부해라, 너 TV 그만 봐, 이런 얘기를 정말 거의 안 듣고 자란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제가 TV를 봐도 어느 순간 끄고 책을 보고 있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께서, 저는 이제 늦둥이어서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그 많이 이미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빠께서 집에서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새로운 공부에 도전을 해서 뭔가 자격 시험도 봐보려고 하시고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나도 뭔가 재밌어 보인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도신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마가 되는 거는 스스로가 정말 뭔가 저 사람도 나를 보고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마가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라왔는데 제가 이제 조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조카랑 이렇게 놀다 보면 가끔 아기가 너무 이제 뭐 TV를 만화를 너무 많이 보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희야, 이모처럼 공부 잘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지. 그래서 그만 보고 꺼라고 했는데 아기가 자꾸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제가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재밌는 거 보고 이러면서 아기한테는 그러지 마라 하면 이게 아기가 몇 살? 6살이요. 다 알 때네요. 네. 그렇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가끔 법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동아리 소개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 활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아니면 이제 그 동아리 방을 청소를 한다던가 이럴 때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면 좋겠지만 좀 더 이제 동아리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좀 그걸 나서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나는 내가 원이 있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냥 그치면 되는데 괜히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쓰는 동아리가 아니고 같이 하는 교회 활동인데 나 하는 만큼 다른 교우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꾸 무작정 권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너도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기 원이 서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간섭이나 되게 안 좋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약간 티를 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도 청소를 약 열심히 한 다음에 막 찍어서 깨끗해졌다. 그리고 청소하니까 되게 동아리방을 자꾸 오고 싶다. 그리고 뭐 간식 같은 거를 저희는 시험 기간 가끔 사다 놓고 그랬는데 간식 일부러 막 까서 너무 맛있다. 여기서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점점 이제 친구들도 이제 되게 여기서 열심히 하니까 되게 좋구나,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원을 없는데 그거를 끌어들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원을 세운 것처럼 이 친구도 여기서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은 항상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그 남이 원하지 않는 일을 권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도신교우님이나 여의교 말씀대로 내가 내 일을 잘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16번 조항.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이제 솔성요론 마지막 조항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이거를 딱 봤을 때 네. 나는 어떤 원을 세우고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누가 직접적으로 너는 어떤 서원을 세우고 있니? 물어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잘 다시 한번 곱씹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원을 세우고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계기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게 그게 하나의 창이 돼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원을 세웠고 이런 일을 내가 계속 원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 스스로 요즘 돌아봤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미 PD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글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필기 시험을 대비해서.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 뭔가 그 글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뭐 책을 읽어도 여기서 뭔가 조금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은 없을까? 자꾸 찾아보게 되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칼럼이나 기사를 봐도 그런 게 항상 찾고 있더라고 제 눈이.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넘어서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집에 갈 때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항상 이제 밖에 안 쳐다보고 딱 이제 노트북으로 뭐 영상을 본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이러고 갔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가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를 지나 이제 충청도로 지나가는 그 1시간 넘는 그 풍경을 제가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냥 세상에 이렇게 되게 내가 모르는 세상도 많고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조카랑 놀아주려고 이제 운동장을 자주 가는데 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뛰어놀다 보면 처음에 조카랑 이렇게 뛰어놀다가 어느 순간 제가 또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노는 모습 이런 걸 또 보면서 또 뭔가 그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원을 세웠을 때 그거를 단순히 어떤 정해진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원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쏟아야지라고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내가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원하는 데 대조하고 연마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혜교님 같은 인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네요. 출가를 권유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 들으면서 되게 많은 감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도 공연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이 끝났는데 제가 융합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제가 항상 그 저만의 이제 화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계기가 돼서 융합 공연이라는 걸 하게 돼서 꼭 무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을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장르로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용이랑 연극이랑 영상을 같이 써서 실제로 그 분야의 배우랑 또 저희가 무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용수를 섭외하고 또 영상 감독님을 섭외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영화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고 또 그 제가 또 영화 리뷰 보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웃긴 건데 제작비는 많이 들었는데 망한 영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좋은 사례가 아니어도 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실패 사례를 보여주면서 대체 이것이 왜 대중에게 환영받지 못한 영화가 되었을까라는 리뷰를 봤는데 그것의 핵심은 개연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무용을 짤 때 이 동작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같이 짜는 사람들 이 동작 멋있는 것 같아 하면서 그것들을 그냥 짜집기 하듯이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보고 나면은 대체 저거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지? 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 잘 되고 있는 되게 유명한 무용단이어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되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객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이런 소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개연성 있는 어떤 공연을 만들고 싶다 해서 이번에 만들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떠한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원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보고 견문하면서 그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객들이 와서 봤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저희의 의도랑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했던 대로 그 의도대로 이제 먹혀 들어간 거네요. 네, 먹혀 들어갔죠. 진짜 확 먹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어떤 것을 보고 들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한 대조를 많이 해봐야겠다는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원을 세우기는 쉬운데 그 원을 달성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원을 이루고자 한다고 맹세를 딱 하거나 서원을 세웠을 때 이제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데 그것을 집중을 하지 못하면 그냥 원을 달하는 데 목적이 둔 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데 또 그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늘 원하는 데 대조하고 하게 된다면 나에게 그 지식이 또 쌓아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기운이 다 통한다고 했었잖아요. 인과 법칙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나한테 다 모여지면은 그러한 일상들이 나한테 또 다른 주어지는 선물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솔성요론을 첫 번째 조항부터 16번째 조항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계문은 하지 말자는 조목이고 이제 솔성요론은 이제 하자는 조목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자는 조목과 이제 말자는 조목을 존절히 잘 운용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생활에 윤택한 법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솔성요론을 마치고 다음 편인 수행편 제13장 최초 법어를 오늘 함께 또 이어서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초 법어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최초 법어 1. 수신의 요법 1. 시대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2.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를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3.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4.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2. 제가의 요법 1.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대조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2.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3. 각원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4. 내면으로 심리를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5.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네, 우선 최초법어 1. 수신의 요법과 2. 제가의 요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 법어 대종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기 원년 1년 그러니까 5월에 설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은 직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영산 성지에서 대종사님께서 깨치시고 구인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하신 법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대각을 이루신 후에 대종사님께서 그 깨달으신 시야로 이 시대와 세상을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살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이제 법문인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신의 요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의 요법 세 번째로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네 번째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 네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법문이에요. 이 원불교가 어떻게 이러한 교리 형성과 이러한 토대가 잡혀 있는지에 대한 모든 시작점이 최초법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수신의 요법은 이제 앞으로 미래 인격 파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미래 예측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는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하느냐. 이제 개교의 동기 그 대종사님께서 현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하가 시대성을 이제 늘 놓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하라는 이제 말씀이신데 여기에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며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저는 일단 되게 신기했던 게 이 당시만 해도 뭔가 학업이라는 게 모두에게 이렇게 보편적이진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공부를 하고 이런 네. 게. 그런데 어떤 본인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어떤 수준에 따라가 아니라 시대를 따라 모두가 학업에 정사해서 학문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어떻게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미래를 정말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게 정말 놀라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되게 우리가 되게 학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 같이 초등교육, 뭐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서 이제 학교가 되게 특성에 따라 나뉘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화고도 있고 일반 인문계도 있고 자연계도 있고 이렇게 나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특성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점점 이렇게 서열화도 돼가고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 학문 자체를 되게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뭔 공부를 하기 위해 학문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뭔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학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뭔가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고 또 학사에 그치지 않고 석사, 박사까지 하려고 하고 이런 고학력자 비율이 엄청 많아지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학업에 정사하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이런 미래를 뭔가 바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학업에 종사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학업이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의 하는 학문만이 아니라 각자가 다 종사하는 어떤 분야에 따라서 네.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뭐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이 기술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게 바로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것도 좀 다르게 정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교육에 있어서 되게 사실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는데 우리 교육을 보면 교육 현장은 사실상 예전이나 지금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세상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고 좀 스스로 발전을 시키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시대를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우리 사회에 좀 빗대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 뛰어들면은 무시도 당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너희가 도학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마음만 잡고 아는 것으로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은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광대무량한 낙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 개교의 동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외형의 생활 낙원과 내면의 마음 낙원이 겸전된 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활도 잘 갖춰져서 내가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돼서 그렇죠.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 정신의 그 내면도 잘 가꿔서 그 공부와 사업이 같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1번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외였어요. 왜냐면 처음에 정신 수양을 얘기를 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교잖아요. 근데 종교인데 첫 번째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서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정말 이 종교라는 개념이 그 너무 마음 공부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병행해야 하는 그 사실은 주종이 결국에 이제 마음 공부로 인해서 그것을 주로 삼아서 과학 문명을 종으로 쓰자는 것이 원불교의 핵심이긴 한데 그것을 맨 앞에 두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이 물질 문명으로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 시대에 정신 개벽으로 그 물질을 이제 선용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학문을 준비하는 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둔
큰 의의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은 그런 정신 수양이라는 부분에서 또 사리 연구 부분에서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를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정신을 수양을 분수를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요 라는 이제 덕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내 이제 분수를 지킨다라는 이제 말씀에 이 정신 수양이 얼마나 도움을 주나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원 진학하면서 네. 내가 분수를 지키는데 잘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게 뭐냐면은 작년에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네.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원 진학하면서 그 과제 같은 거 주어지면 창작해야 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졸업하고 2년 동안 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이 길이 아닌 건가? 나는 예술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었고 그리고 학부 바로 졸업하고 들어온 네. 후배들을 보면서 아 쟤네들은 타고나서 저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바로 졸업하니까 저렇게 잘하지 막 이런 비교심과 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인과를 만약에 수용했다면 그 당시에 아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창작을 못하는 네. 건데 제가 그때 되게 과거에 좀 많이 집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그 잘했었는데 창작을 잘했었는데 왜 나는 지금 못할까? 이 현실에 대한 되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있었더라면 그 순간에 있었으면 빨리 내가 지금 창작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로 수용하고 뭔가 임했을 텐데 제가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있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있으려면은 정신 수양이 필요하다. 근데 결국에 내가 수양을 하지 못하면 계속 과거와 미래에만 있고 그 순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제가 분수를 지키는데 안정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이 많이 끌려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정신 수양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공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을 빨리 내가 수용하고 그 순간에 집중해서 과제에 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이제 정의를 잃지 아니하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킬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감정을 이제 감정에 빼앗기지 말라는 이제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정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그 일을 그르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수신의 요법에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되게 열심히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제가 가고 싶은 이제 회사의 공채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뜰 때 이제 처음엔 이제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한 평균적으로 한 3-4단계씩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서류를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보고 그 다음 그러니까 서류 발표가 난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서류 붙을 거야,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붙을 거야라고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딱 넣고 나서 필기 시험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뒤다. 그러면 그 필기 시험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전에 발표가 나요. 그러면 이미 그때 발표를 알고도 준비하기는 늦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그 필기 시험 일단 준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약간 그냥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원래 나는 내가 필기 시험에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기회가 주어질 때 잡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냥 한없이 그 분수를 알고 그 평정심을 유지해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괜히 붙었으면 좋겠다, 붙을 거야, 막
그리고 안 붙으면 조바심 어떡하지?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를 놓치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붙었으면 그럼 이제 붙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붙었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역시 막 이러면서 필기도 하면 될 거야 막 이렇게 뭐 희에 너무 끌려서 네.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또 떨어졌을 경우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좌절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 게 이 정신 수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평소에 이 수양을 잘 계속해서 내 마음을 잘 알았으면 내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평정심 유지해서 그 단계를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마음에만 의지를 하니까 하루는 뭐 이렇게 천국에 갔다 하루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거를 언제든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게 정말로 내가 해야 할 원이 있고 목표가 있고 거기를 하는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정의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있는 시험들에서는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의를 바라보면서 해야겠다. 네.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희로애락의 경우에 끌려가거나 빠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의를 잃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한다면 이 두 번째 조항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오늘 또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성여론 후반부부터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두 번째까지 공부를 했는데 다음 공부는 이제 마지막 최초 법어 못한 부분과 고락에 대한 법문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들이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법을 담는 사람들 수고하셨습니다.